지금 시간 9시. 지금 퇴근했습니다. 요즘에는 실험실에 안 나가다가 갑자기 막 몰아서 실험하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누워서 찍으면 안 될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솔트입니다. 지금 여기 이 웬디스 치킨 너겟이 먹고 싶어가지고 웬디스 치킨 너겟이랑 크리미 스리라차 소스를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여름에 되게 즐겨 마시는 맥주거든요. 브루클린에서 엄청 유명한 그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곳에서 만든 맥주인데 딱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청량한 그런 맥주거든요. 오늘 맥주 마시면서 얘기해볼게요. 제가 대학원 유학 오기 전에 일도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. 수의사란 얘기를 들으면 다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걸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수의사는 아니었고, 엄밀히 말하면 그런 개와 고양이를 치료하는 수의사라기보다는 수의사들도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저는 굳이 따지자면 돼지 수의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영상 제목은 수의사 때려치는 이유라고 쓰지만 사실 때려치진 않았어요. 뭐 수의사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사인 것 같아요. 근데 면허가 아직 없어지진 않았거든요. 면허 박탈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의사의 그런 윤리를 저버리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면허는 잘 살아있습니다. 제가 이제 때려쳤다고 하는 이유는 대학원에 들어오고 특히 또 유학을 오면서 제가 한국에서 취득한 한국 수의사 면허는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쓸 수가 없고, 제가 뭐 후추 접종을 한다든지 약을 산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제가 혼자서 처방하고 뭐 약을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학교 들어온 이후로는 저는 동물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려쳤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또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동물병원에 돌아가서 막 개와 고양이를 진료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. 임상수의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크게 느끼게 된 계기가 2개 정도 있었어요. 학교 다니면서. 수업도 하고 이제 실습도 하거든요. 실습을 다니면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거라고 느꼈던 게, 상당히 그 동물들이 와가지고 일단 엄청 안쓰러워요.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아파서 막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되게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픈데, 좋아져서 퇴원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경우에는 또 되게 마음이 아프고, 저에게도 상처고 그 보호자분에게도 상처지만 그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조금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실습을 하면서 처음 제 이제 담당이라고 받아보는 환자가 엄청 큰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가 죽는 거를 봤어요. 그래서 난생 처음 본 강아지가 죽었다. 그거에 엄청 크게 충격을 받았고,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내가 무언가의 그런 죽음과 삶의 그 경계에 내가 거기에 인볼브 되어 있는 거가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노출이 된다면 나의 멘탈과 나의 정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보게 됐어요. 그런 게 싫다면 그냥 동네 동물병원에서 소소하게 예방접종하고 강아지, 고양이 간식 같은 거 팔면서 뭐 그렇게 동네에서 소소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또 다른 동물병원들도 여러 번 실습을 다녀봤을 때 느낀 거는, 저는 제가 일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내가 계획한 만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좋은데, 너무 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동네 동물병원도 눈이 오면은 일단 병원에 아무도 안 오고요.
더워도 안 오고 응급 상황 같이 밤에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날은 일이 많고 이날은 일이 적고 이런 걸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,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진료를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을 때 과연 그날을 내가 뿌듯하게 오늘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, 그것도 엄청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보냈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충족되려면은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그런 수의사가 돼야 되는데, 그건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저는 이제 이 양극단에서 어디에도 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던 거죠.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사람들이랑 막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랑 막 만나가지고 잡담을 하고 뭔가 막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거를 상당히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전혀 보호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중에 그런 조직 검사하는 수의사들은 검사를 의뢰하는 수의사들끼리 소통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보호자랑 얘기해야 될 일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돼지 수의사랑 비슷하다고 했냐면,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돼지들 전염병 같은 거를 주로 진단을 해요. 근데 돼지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솔트 선생님, 저는 오늘 목이 칼칼하고요,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. 그리고 돼지들은 주로 이제 농장에서 엄청 여러 마리씩, 몇백 마리씩 키우잖아요. 그러니까 한 마리별로 이렇게 이 돼지는 발이 삐었군요, 그래서 한 마리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진 않거든요. 그래서 군집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바이러스 걸렸다 이러면 그 농장 돼지들이 다 같이 비실비실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돼지들 관리해주는 수의사분이 보시고 비실비실한 돼지가 있구나 이러면서 돼지가 뭐 벌써 죽었던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돼지가 있다 하면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보냈던 거죠. 그럼 저도 이제 부검을 해서 이 돼지는 뭐가 문제인지 일단 부검할 때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. 뭐 이상한 소견이 보인다.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,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이 되면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, 세균 검사도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돼지가 왜 아픈지, 그리고 이 돼지들을 같이 사는 다른 돼지들도 비슷한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가는, 추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,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축종도 뭘 봤냐면, 이제 동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이 암이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잖아요. 그럼 그거를 또 조직 검사를 제가 일하는 기관으로 보냈어요. 그래서 저도 주로 돼지랑 개랑 이렇게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돼지였다는 거. 그래서 돼지 수의사라고 했던 것이죠. 왜 대학원에 왔느냐? 원래가 저는 이제 암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.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케이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, 어떤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엄청나게 긴 검사 의뢰서를 보내셨는데, 이건 이제 강아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엄청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눈에 뭐가 났어요.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서 이제 떼어내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그 수의사분이 이제 강아지 눈에 그거 떼기 전에 사진 막 이런 것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고, 이게 어디 유래인지, 뭐 눈 유래인지 아니면 눈꺼풀 유래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뭐 속눈썹 털 유래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. 항상 그런 진단명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어떤 조직은 일단 진단을 내리기에는 세포 수가 너무 적다, 자르기를 좀 잘 못 잘랐다, 수술을 슬라이드를 보고 진단하는데 슬라이드가 잘 못 만들어졌다, 염색이 이상하게 됐다, 방향이 이상하다,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이유로 진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. 실험하는 거랑 똑같이. 진단하는 그런 기법 같은 걸 배울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정상 상태의 세포 모양을 보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면은 암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, 그건 이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세포 유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혼돈의 카오스인 그런 암이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눈으로 봐서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특수 염색이라는 걸 합니다.
그러면 세포막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많이 발현시키고 있으면 무슨 세포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.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그럼 림포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림포마 한국말 맞나? 림포마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T세포 유래인지 B세포 유래인지 이런 것도 나눠줘야 되고 진단할 때,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런 A형들이 있어요. A형들이 조금씩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딱 나눠주면은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죠. 근데 그거를 이제 특수 염색을 그때 했는데 일단 너무 놀란 게 실험실 같은 데서 쓰는 그 염색할 때 쓰는 안티바디들은 사람용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마우스용도 종류가 엄청 많죠. 근데 강아지용은 되게 종류가 한정적이더라고요. 일단 회사에서 만들지를 않아요. 수요가 없고 하니까 종류도 적고, 그리고 되게 복불복인 거죠. 이 배치가 정말 잘 드는지 안 드는지. 제가 그때 되게 자존심 상했던 부분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, 일단은 T세포랑 B세포 중에 하나는 아예 항체가 없었어요. 살려고 해도 없고 강아지용은 없어. 그래서 나머지 하나로 염색을 했는데 그게 염색이 안 됐어요. 네거티브 스테이닝이 됐어요. B림프구 세포에 염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T세포형 림포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, 진단하는 입장에서.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되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지금 21세기인데 이것도 하나 그거 항체 하나 없다고.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제가 막 항체를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진단을 못 해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.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수의학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줄 수 없고, 이 강아지는 그러면 일단 잠정적인 그 진단명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꼭 림포마가 아니더라도 암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진단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암의 그 생물학 그런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깊게 파가지고 내가 이 개들 다 살릴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, 대학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수의학계에서는 암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진단과 치료는 조금 상당히 발전이 더딘 편이에요,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. 그러면은 의대에 있는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사람 암에서 그런 연구 방법과 치료 방법 이런 것들 배워서 동물들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저는 수의사인 걸로 돌아갈 거예요. 그래서 암 걸리는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나 고양이들을 제가 살릴 겁니다. 결론은 수의사를 관뒀지만 완전 관둔 것은 아니다. 전 또 다음 주에 다른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다음에 만나요.